이런 게 과학이라고 싶고 7위 공개합니다. 결혼하고 나니 살찐 이유. 자, 몇 년 전 유부남이 된 준희 씨. 그런데 결혼 전보다 살이 무려 10kg이나 쪄서요. 아, 뱃살 좀 봐. 내가 못 살아 진짜. 아이 결혼하니까 행복해서 그래. 행복해서. 자, 이번에는요. 오 기자의 건강 탐구 생활에서 다뤄볼 주제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결혼하면 행복해서 살찐다라는 말 사실일까요? 자, 한 기자님, 결혼 후에 살이 찌셨습니까? 엄청요. 엄청 쪘다가 어느 정도? 그치 한 7, 8kg 찐 것 같은데요. 그걸 다시 빼느라고 고생 많이 했죠. 자, 결혼하면은 살이 찐다는 말 단순한 속설인 줄 아는 분들이 많지만요. 지난 3월 이를 증명하는 따끈따끈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구 결과 기혼 남성의 비만 가능성은 미혼 남성보다 3.2배 높았습니다. 결혼한 남성의 경우 결혼 후 첫 5년간 칼로리 섭취가 증가하고 신체 활동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고요. 이는 자연스럽게 비만 확률을 높였다는 겁니다. 아니 뭐 거의 다 귀여운 남성이 미운 남성보단 찌죠.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혼자 살 때는 아침을 거의 걸렀거든요. 근데 뭔가 결혼하면은 뭔가 아침에 콩닥콩닥해서 맞아. 만들어서 먹게 되고 이게 늘어 식사량이. 식사 양자체가 드는 또 거. 애 키우면 더 그래요. 애는 식사 끼니 맞춰서 먹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또 우리도 먹게 돼. 같이 먹게 되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내가 결혼 전보다 살이 쪘다. 이때 행복해서 그래. 눈치 없이 얘기했다간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자, 남자와는 달리 여성들의 경우 비만의 주 원인은 우울증. 오히려 우울증에 걸렸을 때 비만 위험이 2배로 높아지는 등 남성과는 조금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비만 위험이 높아지는 요인이 남성은 결혼, 여성은 우울증으로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기사를 명심하셔야겠다. 이거 눈치도 없이 자기 요즘 행복한가 봐. 이랬다가는 우울증이 더 심해지겠네. 그렇지. 기분이 안 좋아서 살찌는 경우가 더 통계적으로 많으니까. 남녀가 다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유부남 친구들을 떠올려 보면 제법 흥미로운 연구 결과였습니다. 다음 주자로 결혼할 분은 우리 정 기자님 아니겠습니까? 예, 힘들게 또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데 이게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 결혼과 다이어트 잘 유념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뒤룩뒤룩 쪄도 좋으니까 좀 행복해지고 싶네요. 이런 게 과학이라고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결혼이 뭐뭐의 비법. 최근 정 기자님이 이제 골골대시면서 SNS에 사진 올린 그걸 보십시오.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혼자라서 서럽네요. 저 마지막 문장. 혼자라서 서름. 저런 어떤 눈물 셀카 버금가는 투명 셀카를 올리셨잖아요. 전 마지막 그 문장이 좀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혼자 살기 서럽다고. 아니 그러니까 혼자 살면서 서럽다는 말을 저는 한 번도 공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플 때 그래, 아플 때. 그러니까 아프니까 알겠다. 맞아. 아프니까. 그때 서럽더라고. 자, 오 기자의 건강 탐구 생활. 이번에도 우리 기혼 남성들의 얘기라 정 기자님께는 좀 죄송합니다만 과학적으로 이게 밝혀졌다고 하니까요. 할 말은 또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정 기자님, 거듭 죄송하지만 한 기자님과 제가요, 전 기자님보다는 지금 상황에선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미혼이 더 빨리 죽어요? 결론적으로는 진짜로? 왜? 자, 대만 진리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 30세 남성 기준 기혼자의 기대 수명은 48.9년인데 비해 미혼자는 40.6년으로 너무 많이 차이 난다. 그렇습니다. 기혼자가 무려 최대 8년이나 더 평균적으로 오래 살 것으로 예측됐고요. 그 외 세대별로 기혼자와 미혼자의 기대 수명 차이도 40세는 7.5년, 50세는 6.4년, 60세는 4.9년 등으로요. 전반적으로 기혼 남성이 미혼 남성보다 장수를 누리는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래. 라고 밝혀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도 남성만큼 기대 수명이 막 오르지는 않았지만요. 30대 여성 기준 기혼자의 기대 수명은 54.8년으로 미혼자의 기대 수명 51.9년보다 약 2.9년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측되는 등 기혼 여성의 기대 수명이 미혼 여성에 비해 좀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이런 게 있구나, 진짜. 배우자의 어떤 존재가 큰 힘이 된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기혼 남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네.
자, 결혼의 좋은 점은 장수할 수 있다는 것. 단,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러니까요. 또 중요한 건 이제 부부끼리 행복하게 오순도순 잘 사셔야겠습니다. 이런 게 과학이라고 싶고 5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에 가면 키 큰다. 키 커지고 싶은 남성분들 주목, 특급 연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죠? 군대 갔다 오고 이런 소리 들은 적 없으신가요? 야, 너 군대 가더니 몸 좋아졌다? 아, 키도 좀 큰 것 같고. 그래? 뭐 별건 없는데. 뭐 훈련 잘하고 잘 먹고 잘 잔 거밖에 없거든. 근데 군대 가서 몸 좋아졌다는 얘기 많이들 듣잖아요. 저는 실제로 군대를 좀 늦게 가서 네. 24살에 가서 26살에 제대했거든요. 네. 근데 군대 가 있는 동안인 25살 때까지 키가 크긴 했어요. 오. 나도 신체 검사 해보니까 군대 가서 키 좀 컸어. 예. 그거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1cm 정도 이게 컸어. 근거 있다고? 그거 있습니다. 진짜? 전 기자의 속설 그것이 알고 싶다. 군대 가면 키 크고 건강해진다는 이 속설 그저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최초 실제 지표로 입증이 됐습니다. 실제 지표가 있어요, 이게? 병무청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1만여 명의 입대 1년 뒤 건강 지표를 분석한 결과 체질량 지수, 혈압, 중성지방 등등 신체 건강 지수가 입대 전보다 개선됐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또 입영 전 군인들의 평균 신장이 173.9cm였는데 입영 후 174.5cm로 평균 0.6cm 증가. 체중 또한 입영 전은 70.7kg 수준에서 입영 후 73.1kg으로 2.4kg 증가. 특히 저체중으로 분류된 군인들의 건강이 크게 개선돼서요. 입영 전 저체중 인원이 4만 명에 달했는데 입영 후 조사에서는 6천 명대로 눈에 띄게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꼬박꼬박 훈련하고 필요 영양성분 맞춰 밥 나오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는 이 군의 특수성이 신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것이죠. 오. 어쨌든 군인은 되게 루틴하게 그렇죠. 살게 되니까 도움이 되겠죠, 건강에도. 아, 근데 저 저체중 수치 개선은 놀랍다. 근육이 생긴 거죠. 어쨌든 꼭 4만 명에서 6천 명. 우리가 평생 살면서 저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80%가 개선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너무 놀라운데? 야, 그렇다면은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렇지. 또 결론에 이르게 되네. 61만 명 국군 장병들의 몸으로 입증된 규칙적인 식습관의 중요성. 역시 최고의 건강 비결은 일상 속의 습관이었습니다. 이런 게 과학이라고 싶고 12위를 공개합니다. 동화 속 이 설정이 사실이라고? 다음 동화 중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1번 왕자의 키스를 받자 독사과를 뱉고 살아난 백설공주. 2번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 3번 하늘까지 뻗은 콩나무. 여기 과학적으로 검증된 게 있다고요? 있습니다. 1, 2번은 도저히 아닌 것 같고 그나마 3번 엄청난 콩을 개발한 거야. 유전자 실험을 통해. 난 2번. 코가 길어진다? 그러니까 성장이 빠른 거지. 뻥치면은. 한 기자의 황당과학 뉴스.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코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하루에도 거짓말 몇 번씩 하잖아요. 뭐 그래요? 화이트 라이도 있고. 뻥쳐 아직도? 와이프한테? 말을 못하게. 여기서 포인트는 아직도 와이프에게인 건가요? 아니 그런 식이 되면 다 피노키오처럼 살아야지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증명이 될 수가 없는 얘기야. 2012년 미국의 과학자들은 거짓말을 하면 뇌에서 카테콜아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카테콜아민에 의해 혈압이 상승하면서 코 속의 조직을 팽창시키고 코 주변의 온도 또한 높아집니다. 그러면 코끝 조직이 간지러워서 코를 만지게 되는데 성장기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코를 자꾸 만지게 되면 실제로 코가 약간 길어지거나 커지는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며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 얘기, 이래도 판타지라고 하시겠어요? 그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만든 동화인가 보다. 아, 그러니까요. 제페토 할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거짓말을 반복하면 코가 길어지거나 커지거나 이렇게 모양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예쁜 코를 위해서라도 거짓이랑은 친해지지 말기.
이게 과학으로 증명됐다고 싶고 부위를 공개합니다. 밥 배 따로, 디저트 배 따로. 아, 밥 잘 먹었다. 자기야, 나 배가 터질 것 같아. 우리 이제 디저트는 뭐 먹을까? 뭐? 배가 터질 것 같다며? 아니, 그건 밥 배고 디저트 배는 따로 있는 건 몰라? 지금까지 그렇게 먹고 또 들어가 라고 핀잔을 받았던 분들은 이제 당당해지셔도 됩니다. 디저트 배 따로 파의 억울함을 대변해주는 과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위는 하나인데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 빵 배가 따로 있다 이거 그렇죠. 뭐 위장의 용량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신비하고도 미스터리한 디저트 배의 진실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내과 전문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자, 밥 배 따로, 디저트 배 따로라는 말 정말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밥배, 디저트 배가 따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지만 위의 용적은 비교적 자유롭게 수축과 이완을 하는 특징이 있어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더 먹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다시 용적을 키워서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밥배가 불러도 디저트 배가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진짜 의지의 문제였구나. 김준현 씨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맛있는 음식 앞에 배부름이란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이게 바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말이었던 겁니다. 위는 비교적 자유롭게 수축과 이완을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주먹 2개의 크기지만은 많게는 5리터까지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위는 뇌 작용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음식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말 그대로 식도까지 차도록 음식을 먹어도 디저트를 먹겠다라고 생각하면 위가 서서히 음식을 내리면서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따로 있는 건 디저트 배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배 터지게 먹고도 570 맥주를 몇 잔씩 원샷하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과연 있죠. 술배도 따로 있을까요? 야, 따로 있다라고 하면 술 더 먹일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는 술 못 먹는 사람한테는 이 결과는 약간 위험한데? 위험하죠. 되는 겁니까, 이거? 자, 원장님, 그러면 술배도 따로 있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술이 음식이나 물보다 더 빨리 소화되고 흡수되면서 생긴 말 같은데요. 위장은 하나지만 밥이 소화되어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 속도와 술이 내려가는 속도가 구분되면서 밥은 상부 위장에 남아서 조금씩 아래쪽으로 배출되는 반면 술은 하부 위장으로 비교적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밥길과 술길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알코올은 물보다 위에서 50% 정도 이상이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물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술배는 따로 있었네. 있었어요. 구분이 돼 있네. 흡수가 되니까. 물을 뭐 500cc를 먹어라? 이건 못 먹죠. 그렇죠. 근데 맥주 500을 먹어라? 먹죠. 그럴 수도 있죠. 밥배와 디저트배 그리고 술배가 아무리 따로라고 해도 과식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과학으로 증명됐다고 싶고 파레드 공연. 꿀피부 보장 모모 법칙. 피부가 좋아야 진짜 미인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피부는 미인의 중요한 조건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번엔 저 현무뿌띠 현뿌 전 기자가 두 기자님을 위해서 뷰티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참고. 묵부는 뭐냐? 막 선을 그런 넘는지 안 소문이네요. 넘는지.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이 뷰티 솔루션만큼은 진짜니까 챙기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촉촉한 꿀 피부의 비법,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세븐업 법칙. 세븐업 법칙이 뭐예요? 이거 약간 뭐 음료수 이름 아닌가? 뭐 7가지, 뭐 7, 뭐 이런 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세븐업. 7시간 이상 잘 자고 푹 자고 오래 자기. 이른바 꿀잠 자기입니다. 어허. 이 법칙은 말이죠. 피부 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미국 유니버시티 허스피털 케이스 메디컬 센터가 연구했고요. 연구진이 30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 60명을 대상으로 절반은 하루 5시간 이하로 수면, 절반은 하루 7시간 이상의 수면, 수면 부족 집단과 숙면 집단으로 나눠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 달 뒤 확인한 결과 숙면을 취한 사람들보다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이 잔주름,
색소 침착, 피부 처짐 등 피부 노화 측정 지수가 무려 2배나 높았습니다. 이거는 생각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피부에 자외선 등 자극이 발생했을 때도 수면 부족 집단은 더디게 회복을 했고요. 수분 손실이 30%나 많은 등 피부 회복 능력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피부에 쌓인 불순물이 제거가 되는데요. 잠이 부족하면 피부 개선과 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는 잠꾸러기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 늘 이제 우리 아내분 김소영 씨가 잠 많이 잔다고 매주 대기실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뭐라는 건 아니에요. 사이클이 안 맞다는 거지. 저는 한 6시, 소영 씨는 이제 9시. 이렇게 이제 3시간 차이. 제가 진짜 타박한 적은 없습니다. 9시 이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미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재생해야 수면을 취하면 되는데. 미인이다. 그래요. 이 얘기를 이렇게 저를 비판하는데 활용하시다니 예, 대단하시죠. 아주 좋은 근거였습니다. 성인 기준 하루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꿀 피부를 위한 세분화 법칙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자요.